사실 파격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상징하는 파격이 있고, 지금 여야의 대선 주자들을 본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상으로 각 진영에서 1위 하고 계신 분들이 둘 다 의회 경험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같이 영선이죠. 물론 그분들 다른 사회 이력들은 훌륭한 이력도 있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의도 정치권이 좀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어떤 격변기 속에서 지금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저는 잠은 평소보다 많이 자게 되고요. 네. 예, 다만 이제 고민인 것은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계속 교환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경주마같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예.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예, 현장에 있으신 분들 항상 경험하지만은 사생결단 네 글자가 어울리는 그런 선거가 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과거라면은 오히려 뭐 병사를 이끌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권력이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많이 정제되어서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 국민의 마음을 사서 선거에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권력의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기는 자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지는 자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탄압받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최근에 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다소 이제 좀 언론 노출이 많고 그 관심 많이 받는 존재다 보니까 원래는 이 후보 간의 갈등 상황이 가장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부각되는데 최근엔 저랑도 이렇게 설전하고 이런 게 좀 그런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돌고래 멸치 고등어론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대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그 선거의 원칙 중에 하나는 결국엔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하나하나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고 원래 돌고래의 본성이라는 것은 멸치랑 같이 있으면 좀 짜증납니다. 원래 끼리끼리 어울려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한데 체급이 좀 차이 난다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비슷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래도 그 돌고래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 좀 관리하는 사람의 의중이 좀 반영되는 게 옳지 않았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좀 개입을 했던 거겠죠. 오늘 돌고래 멸치 얘기를 다시 하셔서 이게 또 재정화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뭐 돌고래 멸치 정도면은 선거판에서 막말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냥 각자의 상황을 틀어하는 비유기 때문에 그리고 비유가 계속 살아남으려면요 비유가 나름 또 적확한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다른 어떤 좀 비하적인 표현보다는 돌고래 명치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예전에 다른 선거 때 있었던 비유들 보면은 선악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당대표가 된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걸 보면은 저는 합당을 하겠다라는 표현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가가지고는 합당 조건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자꾸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대원칙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합당을 하시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게 소위 말하는 yes or no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안철수 대표께서 숙고 끝에 결국 노라는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뒤끝이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야권의 파트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대표께서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게 예스도 노도 아닌 것이 희한한 상태로 계속 끌려가면서 국민들에게 지루함을 주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한번 냉정한 평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날 일 있으면 그때 가서 하고 왜냐하면 협상단이 계속 만나긴 만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만나고 이러면 이것도 나중에 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안 좋은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당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에는 뭐 6월 이후로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합당에 대해서.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고 일정이 가는 형태보다는 조금 뭐 혹시라도 지금 시점에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뀐지 다시 얘기해보자. 뭐 그 정도인 것이지. 다만 맺고 끄으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보시면 형식적으로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저랑 안철수 대표께서 공교롭게 이제 자택이 1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대표 자택 인근에 있는 그 카페로 가서 제가 이제 안 대표를 먼저 만나서 인사드리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안철수, 이준석이 그렇게 빨리 만날 거라는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합당을 위해서 저희가 경주해야 될 안 대표와의 노력이 있다면은 제가 손을 먼저 내미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나이가 더 어린 사람으로서 안 대표께 예를 갖추는 것도 좀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최근에 약간 협상을 보면서 인식했던 것은 그냥 국민의당 쪽의 사정 때문에 좀 지금 이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 또 제가 또 만나자고 하면 또 안 만나실 수도 없잖아요, 안 대표님이. 네. 서로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저에 대해서 있었던 기대치가 있다면은 저는 나름 성실하게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경선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후보들과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은 아마 나중에 저희가 선거 이후에 봤을 때 발생했을 갈등 총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저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면역을 얻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것이 휘발성 있는 이슈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지도부랑 다투는 국면이 지지율이나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좀 확인했을 거라 이렇게 보고요. 저도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흥행의 요소에 대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제가 판세 분석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선거의 구도라는 건 안심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로 견고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선거 결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이나 아니면 흥행 요소를 통해 가지고 후보가 누가 되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 당이 더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개입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후보들은 본인들의 경쟁력만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또 반대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잠시 이제 일단락되고 좀 진행 과정 속에서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면역 주사를 잘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이번에 처음 해보지만은 최고위원은 도합 한 4, 5년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의 연속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축구를 평론하는 해설가를 그라운드에 앉혀놓으면은 아니면 뛰게 해놓으면은 그분이 골을 넣는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 예, 결국 정치 평론가의 영역이라는 것과 또 정권 비판의 영역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과 또 대안 제시라는 영역이 완전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계성과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의 변화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종편방송 예전에 패널 하고 이럴 때 제가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속된 말로 한번 제대로 비판하고 속된 말로는 씹어 돌리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아마 그 업계에서 으뜸 가는 사람 중에 한 두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당대표로 그걸 하는 거 있어서 저한테 어떤 분들은 왜 방송할 때만큼 시원하게. 정부 비판을 세게 안 하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당의 이미지와 그리고 당의 어쨌든 그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적재적소에 전술을 구사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